되면 자 집합의 연산은 크게 그거 연산 법칙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죠.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연산이 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법칙이 뭐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왜 그렇게까지 했냐? 연산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그 연산하기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곱하기와 나누기를 알듯이 집합에서도 연산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할 거거든.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여기 조건제시법으로 그거에 대한 집합들에 대한 연산을 정의를 내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개 있다 했지. 크게 뭐가 있었지?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과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었지.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조건제시법 얘기하는데 그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결국 그 원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숫자라든지 정수라든지 얘기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게 집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자, 보면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즉 합집합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집합이죠.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집합을,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통 읽을 때 얘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연히 A 합 혹은 합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서 얘기하게 되면 X라는 것이 X의 A 합 B에 대한 원소가 되는데, 그 원소는 A란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여도 되고 또는 B라는 집합의 원소여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교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그 교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A와 B의 교 혹은 A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A 교 혹은 A 교집합 B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A교 B라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X라는 것이 원소인데 그 원소가 어떻게 될 거다? 집합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여야 한다는 거야. 말로 봤을 때는 또는가 그리고의 차이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지 않아. 하지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보게 되면 A 합 B라는 건 A란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여도 되고 또는 집합 B라는 거에 있어도 되니까 이와 같이 색칠할 수 있게 되지만 A 교집합 B라는 건 A란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더 작은 범위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지. 자, 됐나?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교집합이라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A와 B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서로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지. 왜냐면 공집합은 원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원소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집합과 서로소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기 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A의 원소는 1, 2, 3이고 집합 B의 원소는 2, 3, 4, 5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때 그릴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그 순서는 뭘 먼저 채우냐면 교집합을 먼저 채워. 알겠지? 교집합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나머지 A라고 했을 때 교집합 아닌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B A와 B 여기 채우는 2번과 3번의 순서 좀 바뀌어도 돼요. 하지만 일단 교집합을 먼저 채워 넣으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A와 B를 봤을 때 공통으로 보이는 녀석이 있어. 그게 뭐였지? 2와 3이란 원소였지. 그래서 여기서 원소는 2와 3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거 1을 여기. 자, 2와 3을 채우고 나니까 자, 집합비에 남는 거 4, 5를 여기에 채워넣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채워놓고 나서 A 합집합 B라는 걸 보게 되면 A이거나 또는 B이기 때문에 우리 1, 2, 3, 4, 5라고 얘기하면 되고 A와 B의 교집합은 2,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는 거지. 자, 똑같은 원리로 양가로 2번 집합 A가 1, 3, 5, 집합 B가 2, 4, 6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벤달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일단 교집합이 없게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A 교집합 교가 A 교 B가 공집합이 되므로 A와 B는 서로소가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좀 약간 여기서 또다시 그 벤달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배우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소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경우에만 우리가 집합 A와 집합 B를 떨어지게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에는 A라는 거와 B라는 걸 그릴 때 이와 같이 겹치게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건 이제 문제 풀 때도 많이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도 하나 배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성질도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도형 같은 걸 얘기하게 되면 정의 배우고 나서 성질 배우듯이,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보게 되면, 자,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다?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립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공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그렇다면 A라는 녀석과 공집합이라는 녀석의 합집합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더 큰 A가 나오고 있게 되는 거고, A라는 것과 공집합이라는 거에 뭐를 얘기하게 되면, 교집합을 얘기하게 되면 더 작은 집합의 원소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 A와 A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집합기의 합과 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A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다 보니까 합집합, A 합집합 A라고 해도 뭐 더 큰 거 어차피 A고요. A와 A의 교집합 더 작은 거 어차피 A네요. 자, 그래서 A교 A가 A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A와 A교 B라는 거에 대한 합집합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서로소란 말이 없을 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했었지? 바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지만 겹치게 그려주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원소를 임의로 좀 내가 줄게. A, B, C 이렇게.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AC가 되는 거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C만 있어. 그렇다면 그때 합집합을 얘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교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거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은 아까도 합집합 얘기할 때 더 큰 녀석을 따라갔다라면, 그렇다면 A와 A교 B라는 녀석의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돼야 하는 거지. 또한 A라는 집합은 A와 C를 원소로 하고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A, B, C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교집합을 물어보게 되면 양가로 1번에서 우리 A와 그 다음에 공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집합은 그 작은 집합, 부분집합이 되는 녀석을 쓴다라고 했던 것처럼 A라는 것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얘기할 때 당연히 A가 나올 수 있게 대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거를 벤 다이어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어. 즉 A와 A교 B에 대한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는 요만큼 색칠되고 교집합은 여기 사이만 색칠되어서 그거의 합집합은 결국 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A라는 것이 파란색 여기 네,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였지.
그렇다면 이때 교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A만 얘기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결국 우리가 이제 말로만 얘기하면 추상적인 걸 도식화, 도형으로 해서 이해를 좀 더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 문제 가지고 한번 풀고 갈까? 자,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떤 거냐? 자, 개념 익히기 한번 보고 갈게. 자, 개념 익히기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을 얘기하려는데 336번 보게 되면 A와 B에 대해서 얘들아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였다? 합집합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게 됐을 때는 좀 귀찮더라도 그 집합의 이름을 쓰는 걸 귀찮아하지 말고 이렇게 A 합 B는 중괄호 열고 라고 해서 써주는 걸 잊으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서술형 부분이 됐다라고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 쓸 때 이름을 쓰지 않아서 감점 받게 된다라면 너무나 아쉬울 거야. 그래서 조금 후회하게 되니까 우리 이거 조금 기억을 좀 해주자.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원소가 ACE고 B라는 원소가 ABCDE라고 얘기했어. A 또는 B에 있는 거, A이거나 또는 B에 있는 원소를 다 쓰라 했으니까 쓸 때 우리는 A, B, C, D, E 라고 다 쓰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B라는 거 조건제시법으로 얘기하고 있어. 양가로 2번. B는 집합 B는 X라는 것이 원소인데 그 X라는 것이 6의 양의합수로 1, 2, 3, 6이 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A 또는 B에 포함되는 것은 1, 2, 3, 6, 9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양가로 3번. 자, 집합 X를 조건제시법 얘기하는데 4 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날 법을 쓰면 1, 2, 3, 4가 될 거고, 자, 집합 B라고 얘기한 것이 X가 원소인데 그 X는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녀석으로 마이너스 2와 1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 1, 2, 3, 4.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1을 내가 왜 2번 썼는지 모르겠다. 1을 하나 지울게요. 자, 337번 얘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다? 교집합을 물어보고 있다. 만약 뭐 바로 풀 수 있다라면 풀고 칠판에 나와 있는 정답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확인해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칠판을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A와 B의 교집합을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A교 B라고 이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름 먼저 써주고 중괄호를 치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은 A에 포함되고 그리고 집합 B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집합 A도 포함이 되고 집합 B에도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때 돼야 하는 것은 공통으로 있는 녀석으로 2와 4가 집합 A에도 그리고 집합 B에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이때 쓰는 건 겹치는 것만 써야 하니까 2, 4가 될 거고요. 양가로 2번 똑같은 원리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보니까 D밖에 없구나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짝수인 자연수라고 해서 그 짝수인 자연수가 근데 끝이 없이 나가는 무한 집합이었고 12하의 자연수는 1, 2, 3, 4, 1, 2, 3, 4, 5, 6, 7, 8, 9, 10까지 써지는 10개밖에 없는 유한 집합이었단 말이야. 이때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0 이하에서 짝수인 걸 찾으면 되겠지. 교집합이니까. 그렇다면 이때 된 녀석은 2, 4, 6, 8 이렇게 2, 4, 6, 8, 10까지 이렇게 총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지. 338번 A와 B가 서로 소다. 자, 옆에 힌트 줬지. A와 B가 어떻게 돼야 한다?
교집합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한다는 건데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가 겹친 게 없기 때문에 서로소가 맞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집합 B 같은 경우에 원소가 X가 되는데 X-의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해 X가 인데 그거는 집합 A도 있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이 2라는 원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 집합 A, 기억 같은 경우는 A와 B가 공집합이라고 됐기 때문에 없었고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 집합 A의 원소는 4의 양의약수로 될 수 있는 녀석은 1, 2, 4가 있고 집합 B의 원소는 X가 원소인데 9의 양의약수로 1, 3, 9가 있어. A와 B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그렇지. 공집합이 아니네. 탈락하게 되는 거고요. 잘하고 있네. 자, 리를 한번 보자. 집합 A의 원소는 음의 정수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붙어 있는 자연수겠지. 집합 B라는 것은 X가 원소인데 양의 정수라고 했어. 양의 정수이면서 이고 음의 정수인 거 본 적 있니? 없지. 그래서 A와 B가 어떤 관계가 될 거다? 서로소 관계가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늘도 맞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서로소가 되는 건 기읍과 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조금은 좀 보였으면 좋겠네. 좀 보였니?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였어요? 성공?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옵시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 페이지는 339쪽으로 앞으로 갑니다. 자, 전체 집합을 일단 여집합을 하기 위해선 전체 집합을 알아야 하는데 전체 집합은 뭐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생각하게 하는 집합을 전체 집합, 기호로 universal이라는 뜻에서 U를 쓰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여집합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집합에서는 집합 A 위에다가 이렇게 C를 붙이게 되는데 이 C가 컴플리먼트라는 뜻으로 보충하다, 여분이다 뭐 이런 뜻의 개념이 있어. 뜻 뭐냐면 A라는 집합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부터 나한테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U를 써주는 게 좋고 만약 이 말이 없이 그냥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라고만 해도 일단 어떤 전체 집합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U라고 써놓고 시작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새로운 걸 좀 많이 배우고 있지. 뭐 벤다이어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해서 새로운 거를 계속 배우고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전체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으면서 라고 얘기해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U에 대한 집합 A의 여집합이라 한다. 말이 좀 어렵다. 이거를 조건제시법을 한번 얘기해 달라. A의 여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X라는 것이 원소인데 그 X는 전체의 원소이긴 해야 돼. 즉, 요 전체에 포함이 돼야 돼. 그리고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되지 않아야 돼. A라는 게 얘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의 원소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색칠은 요만큼만 되게 되겠지. 그게 바로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즉, 전체에서 A만 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A를 한번 그렸어. A를 부분집합 A에 대하여 라고 해서 A를 그렸어. 그리고 색칠을 했지 내가 파란색으로. 자, 전체라고 했는데 전체는 바로 여기였던 거지. 맞나? 근데 파란색으로 칠하고 나니까 요만큼 핑크색으로 칠해줄게. 요만큼 남는 부분 있지. 이 부분을 바로 여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즉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합집합 개념을 살짝 얘기를 해주면 물론 뒤에 성질에 나와 있지만 한번
써주고 기억을 해줘. 어떤 거냐면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돼야 한다? 전체가 돼야 한다. 즉 A 혼자서 부분집합 A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 집합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이 합집합이야말로 그게 전체가 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와 같이 얘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자, 차집합을 한번 볼게요. 차집합. 이제 차집합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집합은 집합 A와 B에 대하여 자,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말 그대로 빼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 그런데 A에 대하여 B에, 이거 우리 비율 얘기할 때 기억나니? 즉 어떤 거냐면 얘가 2대3, 우리 이걸 읽을 때 2대3이라고도 하고 2와 3의 B라고도 얘기를 했었던 거 맞아? 그리고 얘를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를 읽을 때 뭐라고 했어? 2에 대한 뭐가 되지? 3의 B.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모른 척하고 있더만은. 맞네, 기억하고 있지. 3에 대한 2의 B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야. 모르는 척하고 있어. 표정은 모르는 것처럼 해놓고서. 뭐뭐에 대한 기준이 바로 여기 뒤쪽이었지. 뒤쪽이 앞이 비교하는 양이었고 D가 기준량이 되었던 거잖아. 그래서 B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비교하는 양 땡땡 기준량으로 해가지고 자, 3에 대한 2의 B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대3이랑 3대2랑 같은 뜻이었어? 아니었지. 맞아. 이 차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모에 대한 모모의 차집합이라는 얘기에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론 뒤에 나와. 하지만 체크 한번 해놓고 가자. 바로 뭐냐면 A 차집합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냥 밑에 밑줄 한번 끊고 갈까? A 차집합 B라 B 차집합 A는 달라. 앞에 뭐가 오냐가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얘는 좀 중요해. 이거는 다른 뜻이다. 왜냐면 A 차집합 B는 X라는 것이 원소인데 그 X라는 것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A에는 속해야 하지만 B라는 부분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 바로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되는데 B 차집합 A라고 얘기하면 B에는 속하지만 A라는 거에 속하지 않는 녀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이 둘이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거 확인이 되니? 그래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라는 건 다른 걸 얘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보죠. 전체 집합 U. 그러면서 1, 2, 3, 4, 5, 6, 7이라고 했고요. A가 1, 2, 3, 4, B가 1, 3, 6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이때 채울 때 어떻게 채워야 한다? 1과 얼마? 3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은 칠판을 봐, 제발. 그만 날 봐. 칠판 봐야지. 왜 쌤 얼굴만 보려고 해, 자꾸. 이 자식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쌤 보러 오는 거네, 이거. 저 초상권에 있어요. 저 비싸요. 자꾸 저를 왜 자꾸 보십니까? 얼굴 보러 오시면 안 되죠, 수업 들으러 오셔야죠. 자, 여기서 A라는 집합이 1, 2, 3, 4고 B라는 게 1, 3, 6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 채울 때 뭐부터 채우라? A와 B의 공통일이는 교집합부터 채우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1과 3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남은 2와 4를 나머지 부분에, 자 6이라는 거 남은 걸 바로 여기다 채워넣고요. 전체 집합 원소가 1부터 7까지였기 때문에 5와 7은 이렇게 밖에 채워넣게 된다는 거지. 채우는 순서 다시 한번 보면 교집합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 이제 채운 순서를 싹 보니까 뭘 먼저 채우냐면 교를 먼저 채워. 교집합을 먼저 채운다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얘기를 하면 결국 차집합을 채우는 거야. A 차집합 B라든지 B 차집합 A라든지 이렇게 차를 채운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를 채우냐면 열을 채우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채워 넣는 건 교차요. 알겠지? 교차로 벤다이어 집합, 벤다이어 그림을 어떻게 칠할 때 교차로 그리라고 했었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생기게 그리라 했지. 그래서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순서로 채워 넣어 줘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A라는 원소가 1부터 해서 7까지 있는 것 중에 1, 2, 3, 4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여집합은 5, 6, 7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B라는 원소가 1, 3, 6이라고 얘기하면 그거의 여집합은 2, 4, 5, 7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A 차집합 B 바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2, 4가 돼야 하는 거고 B 차집합 A 자,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6이 돼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야겠지.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되겠다는 거야. 자, 집합의 연산 성질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합과 교 그리고 방금 배웠던 여집합까지 같이 이제 채워서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채워 넣어 볼 건데 이제 한번 채워 넣어 보자라는 거야. 이 채워 넣어 보면은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자, 일단 A와 A 여집합은 합집합이다. 이거 아까 합집합 얘기할 때, 여집합 얘기할 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지. 그것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겹치는 게 일단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의 전체 여집합 이 개념 자체가 뭐였다? 보충하다라는 거야. 즉 합쳐서 뭐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지? 합쳐서 전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지. 그래서 전체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 전체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체에서 더 이상 채울 게 있습니까? 가득 차 있는데. 자, 전체야 가득 차 있는데 더 채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대. 그렇다면 얼마큼 채워야 돼? 싹 다 채워야겠지. 빈통이라면 가득 채워줘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보게 되면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A의 여집합이란 여기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다시 여집합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색칠된 부분 말고 뭐를 더 색칠해 주면 이 전체 집합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파란색, 즉 A가 채워지면 전체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바로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공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지. 그리고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자, 5번에 별표 한번 치고 갈 건데 A의 차집합 B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A 교 B 여. 자, 차집합이 교로로 바뀌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연산 법칙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는 건데 차를 보면 교여로. 알겠지? 그 다음에 교여를 보면 차로 바꾸려고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A라는 집합에서 어떻게 해도 되냐라고 하게 되면 A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리면 A와 B의 교집합을 빼버려도 A 차집합 B가 된다는 거. 자, 이거 벤다이어 그림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A란 거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결국 뭐가 된다?
A 차집합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A라는 것이 여기인데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였지? 그거에 대한 차집합, 즉 자 여기 전체에서 이 겹친 부분을 빼달라. A 차집합 B. 아니면 A와 B의 합집합에서 B라는 집합의 부분을 빼달라. 요만큼 남네. A 차집합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나?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쭉 해보면서 느꼈을 건데, 문제 빠는 사람은 좀 알았을 건데, 이렇게 문제에서 주는 A교 B라든지 A 합 B라든지 쓸 때 가로치고 얘기하고 있었지. 이 녀석을 뭐로 보고 있냐면 집합 하나로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떤 C라는 집합처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얘기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충학습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할 거야. 하지만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많이 도움이 돼.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요와 같이 어떤 걸로 나오게 될 거냐면, 뭐 이렇게 필수의 3번이나 4번처럼 나오게 되면 너무나 좋긴 하지. 많이 좋긴 한데 어떻게도 나올 수 있게 되냐면 여기 조금 뒤로 가야 돼. 좀 뒤로 가서 연산법칙 쪽에 가게 되면 요런 게 나와. 필수의 10번처럼 이렇게 막 다 정리를 하다라고 하거든. 그럼 이거 정리하고 나면 어떤 특정하게 줄여진 게 막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든지 교집합이 나오게 되거든. 그 표현들로 보통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요 앞에 나오고 있어. 그게 지금 이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했던 것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된다라면 이와 같이 가뿐하게 그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얘를 그려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B의 합집합을 얘기하라. A가 얘고 B라는 게 전체이기 때문에 합은 당연히 B가 될 거고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지. A라는 녀석에서 B라는 녀석을 차집합하게 되면 자 B의 원소에 하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빼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집합이 돼버릴 거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건데 여집합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다라는 거지. 여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원소를 한번 써주게 되면 이때 원소라는 것이 얘가 A, B, C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 A의 원소라는 건 A고 집합 B의 원소라는 건 A와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건 B와 C야. 왜? 그래야지 A와 A 여집합의 합은 전체가 돼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A 말고 나머지니까. 그건 똑같은 원리로 B라고 얘기한 B의 여집합이라는 건 C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렇다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 거 말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B의 여집합에서 차집합 A의 여집합을 하면 당연히 여기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과 겹치는 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겠지? 공집합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 위에 3번처럼 A 차집합 B란 거, 이 차를 교여로 바꿔서 A교 B여가 공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5번은 좀 약간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거지. A의 여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이 얘인데 거기서 B라는 녀석과의 합집합을 하니까 전체가 됐구나.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다. 역시 얘도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풀기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뭐 그리지 않더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를 하는 게 좋냐면 머릿속에라도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거에 대한 같은 표현도 한번 볼 수 있어. 당연히 A와 B가 겹치지 않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을 그려주게 된다라면 원소를 A, B, C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집합 A의 원소는 소문자 A,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의 원소는 B와 C. 자, 집합 B라는 것은 원소가 B고요. B의 여집합의 원소는 그렇다면 A와 C가 되겠지. 그렇다면 A에서 차집합 B를 하다 어차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A 그대로 나오게 됐고, 똑같은 원리로 B 차집합 A를 하면 B라는 집합이 나올 수 있게 되겠지. A라는 집합 원소 A겠죠. B의 여집합은 바로 AC였지. 그렇지.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좀 특이한 경우가 나오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B라는 거의 원소는 B였고 A의 여집합의 원소는 BC였지. 여기 나와있지. 그래서 B가 집합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응? 응. A 빼기 B가 공집합? 이거. B가 원소가 더 많은데 빼도 상관없는. 아까 얘기할 때 이 차집합이 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지? A에는 속하지만 차집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빼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부호가 좀 비슷해서 그렇지만 차집합을 뭐라고 생각해야 하냐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A 차집합 B라는 게 A라는 집합에는 속하고 그리고 B라는 집합에는 속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뜻을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연산의 빼기 개념이 아니야. 집합에서 이 차집합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렇다면 여기서 A가 A의 원소라고 얘기하면 A의 원소라는 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냐면 A의 원소라는 것 자체가 뭐였지? A였어. 그런데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뭐였지? 방금 그려하면 A, B였던 거였잖아. 그러면 A에는 속하면서 원소 A가 있지. 근데 B에는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겹치지 않는 거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게 연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달라. 연산 같은데 연산이 아닌 거야. 이게 조금 말이 어렵지. 그래서 정의 있잖아. 그거를 아까 조건제시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주면 좀 더 낫지.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339번을 한번 볼게. 자, 오늘 설명 내가 진짜 천천히 설명을 많이 했다. 뭐 진짜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 표에 대해서 읽을 때 집합 하나의 집합으로 봐야 하고 차집합, 여집합 솔직히 이거 좀 빠르게 설명한 거 보면 한 15분 컷이야. 한 20분이면 수업이 끝나 있어. 필수제까지 싹 다. 근데 내가 진짜 천천히 설명 다 해줬거든. 그래서 만약에 좀 애가 안 잡힐 것 같아 이러면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봐. 또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야. 뭐 사람 얼굴만 안 나와서 그렇지 집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특강이어서 해주는 거고요. 당연히 학기 때는 죽어도 이렇게 못한다. 왜냐면 이거 설명하고 나면 수업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명 못 해주니까 진짜 나중에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뭐 정의도 보여줬고 그림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도 보여줬으니까 돌려봐. 알겠어? 평소에 설명 이렇게까지 안 할 거야. 못해. 시간이 없거든 우리가. 수업 시간이 한 2시간이면 뭐 한번 해볼만 한데 50분? 찹 시간이랑 뭐 다 빼고 나면 40분? 숙제 검사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30분이면 끝내야 하는데 뭐 못하더라. 자, 일단은 뭐 이거 맞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좀 예쁘게 해줄게. 그래서
보면 339번 보면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소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집합 A 원소가 2, 3, 2, 5, 11, 17 집합 B의 원소가 5, 7, 17, 1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겹치는 걸 먼저 생각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옆에다 같이 그리면서 한번 봐볼까. 집합 A라는 게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일단은 뭐 겹치지 말란 얘기가 없으면 뭐 그러니까 서로란 얘기가 없으면 일단 겹치게 그려줘야지. 그 겹치게 그려두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전체 집합 U 이것까지 표현하면 되겠지. 여기서 일단 겹치는 녀석을 한번 보면 여기 겹치는 원소가 5와 17이라는 게 겹친다라는 게 확인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2와 11 정도가 될 거고 당연히 7과 그 다음에 19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20 이하의 소수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2 썼고요, 3 없네요, 밖에 써야겠네. 그 다음에 5 썼고요, 7 썼고요, 11 썼고요, 13 안 보였네, 13. 그 다음 17 썼고요, 19 다 나왔구나. 이렇게 여집합까지 채우는 거지. 채울 때 어떻게 하라고? 교, 차, 여 이렇게 채우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이게 채워놓고 그림을 보니까 뭐 이제 이해하기 좀 편하지. A의 여집합이란 건 A에 속하지 않고 전체 중에서 A 빼고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거 안 보이게 지웠어. 뭐가 보이지? 4개 보이지. 그래서 이때 정답은 뭐가 된다? 좀 작게 써야겠네. 그때 이때는 3, 7, 13, 19. B의 여집합이라는 건 그건 뭐가 돼야 한다? B를 지운, 얘네 지운 나머지들이 돼야겠지. 그래서 2, 3, 11, 13 정도 되겠지. A 차집합 B라고 했어. 이거 약간 빼는 개념 아니라 했지. A라는 녀석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어. 남는 게 뭐다? 2와 11 잡혔어? 자 그럼 B 차집합 A는 뭐였다? B라는 거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버리라고 했지. 남는 게 7과 뭐가 돼야 돼? 19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A와 B의 합집합은 얘인데요, 그거를 뺀 여집합 전체 만들기 위해선 뭐가 더 필요하다? 3과 뭐가 필요하다? 13이 더 있어야 한다. 자 교집합이라는 녀석은 뭐였다? 5와 17 이거 빼고 전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좀 많죠. 자 그래서 2와 3, 7, 11, 13, 19 정도 되겠다라는 거지. 자 340번 저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집합 A와 B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그림, 원소 안 적혀있는 이렇게 A와 B가 겹치고 밖에 전체집합 있는 녀석을 생각해 줘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때 옳지 않은 녀석을 얘기를 해 달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녀석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거겠지. A라는 집합과 A 교 B라는 집합이 두 개가 있어. 합집합 개념으로 보라 했어. 교는 얘고 A는 얘야. 합이면 더 큰 거 따라가야 하니까 당연히 A가 나와야 하는데 B를 줬네. 정답은 5번 된다. 나머지 다 맞는 표현이니까 한 번씩 봐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올바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오버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8개 정도 되거든. 그냥 힘들더라도 뭐 조금 풀어주고요. 이 8개까지 마저 좀 하고 하자. 알겠지? 자 포도당. 자 포도당 버렸어? 버리면 안 되지. 자 포도당으로 좀 채우고 시작을 합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드시면서 바로 한번 해보자. 우리는 포도당이 필요하죠. 저는 지금 니코틴이 필요해요. 저는 누구보다 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제가 더 지금 급해요. 자, 야, 내가 여자친구 사귀면 내 바로 끊는다니까. 딱 기다려봐. 자, 안 끊겠다는 거죠?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보자. 자, A의 원소가 357, 집합 B의 원소는 X인데 그 X라는 것이 4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정수. 원소를 써보면 5, 6, 7, 8, 9, 8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나올 수 있겠지. 원소 나열법으로. C라는 건 원소가 X인데 그게 뭐다? 12의 양의학수.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 정도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풀어도 되거든. A와 B가 겹치는 걸 하는데 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 좀 더 익숙하라고 벤 다이어그램도 이제 옆에다 한번 그려주면서 할게. 자, 그런데 집합을 무려 3개나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좀 막막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3개를 겹치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치, 삼원색. 우리 이게 미술 시간에 배웠던 삼원색을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뭐 되지 뭐 까짓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지. 생각을 하면서 삼원색 정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요 6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A에도 있고 제일 처음에 채울 게 뭐냐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있는 녀석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채울 때는 뭐부터? 겹치는 게 있는 것부터 채우는 게 좋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채우라고 하면 좀 더 키워주면 뭐 이 정도 키울게. 빡빡 키웠네. 여기 이제 가장 센터부터 생각하는 거죠. A, B, C가 같이 채워진 녀석. 이게 뭘까? 일단 공통으로 다 있는 게 보면 3은 공통으로 없고 5도 공통으로 없고 7도 공통으로 없어. 가운데 칠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A와 B만 겹치는 거 생각해보자. A와 B가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 5와 7이 있다라는 게 보이지. 아, 그렇다면 저기에는 뭐를 채울 수 있다? 5와 7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5와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남는 3은 그냥 일단 살려도, 왜냐면 C와 겹치는지를 한번 보니까 C랑 겹치지. 그럼 여기에 3이 써질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비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B와 C가 겹치는 녀석을 보면 B와 C가 겹치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6이 겹치고 있었지. 6을 써주고 나서 그러면 5, 6, 7 다 쓰고 나서 남은 8이 바로 여기에 써지게 될 거고, C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C라는 게 일단 3 겹쳤고 6 겹쳤어. 남은 게 1, 2, 4, 10이지. 그래서 1, 2, 4, 12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된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처음 채워왔는데 한번 볼게. A, B와 C라는 거의 합집합은 뭐니? 라면 바로 이 부분이겠지. 땅콩 모양이지. 자, 이 땅콩과 A라는 녀석이 있어. A라는 집합 뭐니? 얘야. 그거의 교집합이라고 해 있어. A에도 속하고 B와 C에도 속하는 녀석 뭐가 있었지? 요 부분이겠지. 스마일. 그래서 남는 게 뭐가 되고 있더라? 3, 5, 7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원소를 이게 계산해도 돼. B와 C의 합집합을 구하라 해서 진짜 이걸 다 겹치는 걸 구해도 되지. 뭐 구해서 뭐 생각을 해보면 원소라는 거 쭉 쓰면 1, 2, 3, 4, 6, 12 이 녀석한테 뭐였다? 겹치는 게 아까 6밖에 없었지? 나머지 쓰는 거지. 5, 7, 8 원소 나열법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놓고선 A와 겹치는 걸 생각하자. 3 겹치네. 오케이. 그 다음에 5 겹치네. 오케이. 7 겹치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지. 원소를 써서 계산해도 돼.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려진 그림일 것 뿐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가루 2번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야. 그리고 C라는 건 바로 얘야. 자, 그러면 얘를 보게 되면 그거의 합집합이야. 이 교집합 얘와 C라는 거.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게 다 돼야 되겠지. 맞나? 8 빼고 다 포함되고 있는 거 맞아? 아, 그럼 8 빼고 다 쓰면 되겠구나. 뭐 아니면 직접 구해봐. 그래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왜냐면 나중에 연산법칙한 벤 다이어그램도 저절로 자꾸 그리는 걸 연습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
A와 B에 겹치는 거 생각해봐라. A 교 B, A와 B가 동시에 겹치는 거 아까 뭐가 있었지? 5와 7이 있었고 5, 7을 여기 나머지 원소에다 합치면 되는 거니까 또 정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약필수의 2번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소라고 얘기했다. 서로소라는 게 뭐였다? 서로소를 뭘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A와 B의 뭐가 돼야 한다?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소인 거지.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겠지. 자, 여기 다 어떻게 조건제시법처럼 나타냈으니까 각각의 뭐 원소나열법을 나타내서 비교해도 뭐 괜찮겠네. 집합 A라는 거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1번부터 정리 한번 해보면 1번의 집합 A 원소는 x-1이 0이 되게 하는 x 얼마 있지? 1 있겠지. 자, 집합 B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풀마 1. 그렇다면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1이라는 게 존재하네요. 2번 x의 제곱은 16을 만족하는 x의 값 4와 마이너스 4, 풀마 4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집합 B는 마사보다 작은 x의 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없어, 겹치는 게. 아, 공집합이 되고 있다. 공집합 서로소다. 2번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하면 양의 정수 또는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연수는 양의 정수였지. 겹치는 게 생기죠. A교 B라는 건 조건제시법으로 x가 원소인데 x는 양의 정수 혹은 자연수라고 쓸 수 있네. 자, x라는 게 2n, n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 뜻은 2의 배수를 얘기하게 돼버리는 표현이고, 자, 3n 플러스 1, 그때 n은 자연수라고 했지. 그래서 1을 넣게 되면 4 나오는 거 맞아? 그게 겹치는 게 벌써 4가 생겨버리지. 겹치는 게 일단 4부터 생겨. 근데 4 빼고도 더 있거든. 그래서 뭐 4 아니고도 겹치는 게 뭐 10도 있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공집합은 아니다. 3의 양의 배수 3, 6, 9 뭐 이렇게 쭉 갈 건데 8의 양의 배수 8, 16, 24. 나중에 결국 24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X바 X는 뭐 예를 들면 24의 양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또 겹치는 교집합이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들도 이제 교집합 표현하는 거 조건제시법이라든지 원소나열법 쓰는 거 한번 연습해봤죠. 필수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이렇게만 줘도 되고 아니면 얘가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데 일단 없으나 있으나 일단 전체 집합 그려야 하는데 이 전체 집합을 10 이하의 자연수로 아예 제한을 좀 걸어줬네. 다행히. 자,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를 생각할 거야. 아,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12 이하의 자연수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바로 이게 딱딱딱 빡. 이렇게 딱 되면 얘 지우고요. 이걸 딱 지우고 이렇게 U 이렇게. 얘 같은 12의 자연수인데 A와 B가 일단 겹치게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A와 B가 겹치게 그려주고 자, 짝수인 게 2의 짝수인 거 12의 자연수의 짝수인 거 생각해주면 돼. 마음속에 집합 B라는 건 3의 배수 마음속에 이제 3의 배수들이 그려지게 돼. 그냥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뭐가 있지 하면 6과 12라는 게 있어. 맞지? 교집합을 먼저 채워야 하니까. 그러면 12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이면서 3의 배수는 6도 있고 12도 있고 그러면 그냥 짝수인 기반한 건 뭐가 있을까? 2, 4 그리고 80 이렇게. 자, 3의 배수라는 건 6, 12만 있는 게 아니지 3, 9도 있었을 거야. 채우고 나서 이제 여집합을 채워보면 이때 이제 1이 없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뭐 7 그 다음에 뭐 11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겠지.
그럼 A와 B의 합집합이란 녀석에서 열을 얘기해달라. 간단하게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죠. 어떻게? 1, 5, 7, 11. 자, 교집합인데 그거의 여집합이다. 전체를 만들기에 필요한 건 뭐가 있다? 6과 11을 뺀 1, 2, 3, 4, 5 그리고 7, 8, 9, 10, 11 이렇게. 자, B의 여집합 좀 어려워졌어 갑자기. B의 여집합이라고 A의 여집합이라고 3번 바로 여기야. 근데 거기에서 뭐를 빼라? 차집합 B라고 했어. 그럼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달라. B가 얘니까 빼고 나면 양가로 1번과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되네. 1, 5, 7, 11이 나올 수 있게 되겠지. 자,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했어.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 A의 여집합과 겹치는 거 빼라 했지. A의 여집합은 여기야. 그렇다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과 겹치는 부분 빼고 나면 남는 게 얘겠지. 자, 아니면 아까 전에 서로 다른 표현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지. 자, A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뭐였어? B 여기 있네. 자, 여기가 여가 있었고 차였지. A 차집합 B.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좋았던 거지. 그래서 2, 4, 80 아까 전에 여러 가지의 표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알겠지? 그 다음에 필수의 4번 보게 되면 집합 A와 B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물론 여기 보면 속도감을 좀 더 위해서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지. 그럼 옆에 우리 이제 그림이 있을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좀 활용을 할 거야. 하지만 여기다가 얘들아 이렇게 박스를 하나 해주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U라고 한 번만 써줘. 만약 그리라고 하면 전체 두 집합 A와 B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와 같이 그려주는 게 좋고 여기서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약간 정수계산과 좀 비슷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실수 이렇게. 자,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건 2와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건 1, 2, 4, 5라 했으니까 2와 5를 뺀 1, 4가 됩니다. 전체라는 건 1, 2, 3, 4, 5, 6, 7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나머지 부분들을 여기다 채우면 되겠죠. 1, 그리고 2, 4, 5를 빼면 3, 6, 7 남지? 그거 바로 여기다 채워 넣으면 되고요. 여기 나머지 부분은 채워지지 않네요. 안 되면 천천히 다시 돌려봐. 알겠지? 다시 한번 봐봐. 다시. 그렇다면 이때 집합 A의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여기를 얘기하네. 결국 정답은 집합 A는 같아. 뭐다? 2, 3, 5, 6, 7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지. 자, 필수 예제 5번을 한번 보자. 집합 A에 대해서 얘기하면 2, 3, A제곱 플러스 4 B라는 건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이고 겹치는 부분이 2와 5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서로 소한 얘기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A와 B가 겹치는 모양을 생각해 주는데 이때 겹치는 게 2와 뭐가 있다? 5가 있다라는 얘기야. 2라는 게 여기 보이기 때문에 5라는 녀석도 A에 있어야겠지.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돼야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A제곱이라는 건 1,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풀마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A라는 건 1일 때와 A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지. 자, 그렇다면 A가 1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집합 A의 원소는 2, 3, 5로 같고 집합 B의 원소라는 건 A에다가 다 1을 집어넣어서 2, 4, 5가 돼. 겹치는 게 2와 5밖에 없으니까 A는 1이라가 나올 수 있고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집합 A 원소는 2, 3, 5로 같고요. 집합 B의 원소라는 것은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하니까 0, 4, 그리고 1 이렇게 나오게 돼서 겹치는 게 오히려 없다가 나오게 되겠지.
A가 1일 때는 A와 B의 교집합이 2와 5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A와 B의 교집합이 얘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 즉 나한테 구하라는 게 교집합이 2와 5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답 A가 얼마일 때 가능하다? 1일 때 가능하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6번 볼게요. 자, 6번 보게 되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역시 이거 얘기하면은 어떤 생각을 좀 해주자.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요 그림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 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지. 단지 이사가 없는 거지. 겹친다는 표현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이 이 그림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색칠하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색칠하기가 매번 귀찮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소를 좀 써서 그거에 대해서 집합 A라는 것은 원소가 A와 C, 집합 B의 원소는 B와 C,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C,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건 A, B, C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집합도 쭉 얘기할 수 있겠지. 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뭐 나머지를 다 얘기하니까 B와 D,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와 D,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여라는 것은 A, B, D, 그 다음 뭐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건 D, 이런 식으로 쭉 한 뭐 8가에 뭐 그 외에 더 뭐 차집합까지 얘기하면 계속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좀 떠올리면서 한번 보자라는 거지. 자,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A의 이 보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항상 옳은 건 3번이겠지. A와 B의 교집합이 바로 여기인데 그것이 B라는 부분의 부분집합이다. 정답은 3번이 될 거라는 거지. 나머지는 다 틀린 게 돼버릴 거고. 자, 만약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분집합 A가 B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은 그림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뭐 원소를 생각해주면 좋겠지. 뭐 A, B, C 뭐 이렇게. 그러면서 A의 원소라는 건 뭐 A, B, B의 원소라는 것은 뭐 B, 뭐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럼 C,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C,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만들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참이 나는 것을 그림 그려놓고 나니까 바로 보이지.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B지. 1번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벤다이어 그림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되게 편해. 뭐 원소를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벤다이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주는 게 좋고, 그거를 연습을 하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필수예제 8번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자, 필수예제 8번 길었습니다. 우리 오늘 많이 길었네요. 자, 집합 A가 A, B, C, D, E, B라는 것이 D, E라고 얘기하면서에 대하여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B라는 원소, 그러니까 원소가 집합 A 원소가 A, B, C, D, E 이게 뭐 집합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D와 E만 묶어서 B가 되니까 집합 A 안에 집합 B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 집합이 그려졌을 거고, 그러면 이런 그령의 모형이었을 건데 지금 나한테 뭐라고 있냐면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의 교집합이 X다 라고 있겠어. 자, 이 표현에 바로 우리는 뭘 캐치해야겠지? 교집합. 아까도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로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야. 그러면 A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이 부분관계,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겠지. 어떤 부분집합 관계? X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A 차집합 B,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자로 집합 이름 하나로 보라고 했지. 하나의 집합으로 보라는 얘기.
이 처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었지. 자, A차 집합 B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의 합집합을 얘기하라니까 X라는 집합이 나왔다. 이것도 이제 합집합의 성질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지. X라는 집합이 뭐를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 A차 집합 B를 라는 집합 하나를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다. 자, 정리하자면 A차 집합 B라는 것을 X가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앞에서 뭐라고 했다? 그 X라는 집합은 집합 A를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이걸 얘기하게 되면 A차 집합 B라는 것은 원소 자체가 A, B, C가 될 거고, 자, 집합 A의 원소라는 것은 A, B, C, D, E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지금까지 이제 다 배웠던 것들 다 정리를 하자면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 따라와 줘야 돼.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질도 하고 했던 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랑 같아. 어떤 거? 바로 부분집합 얘기했던 거. 바로 요거 우리 글씨 한번 써보자란 이 문제랑 같은 거. 이거 별표 2개 치라 했었지. 문제 안 보인다면서. 역시 이 문제랑 연관이 있지. 그러니까 저 문제로 나올지 이 문제로 나올지는 몰라. 근데 나올 거야. 바로 그래서 별표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아, 정리를 다시 하면, 자, 다시 한번 글씨 연습해야겠지. 집합 X는 뭐가 돼야 한다? 원소로 뭐를 갖는다? A, B, C라는 것을 반드시 갖는, 원소로 A, B, C를 반드시 갖는 뭐가 돼야 한다고? 그렇지, 이거 뭐?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지난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시간의 마지막과 같네요. 즉 어떻게 돼야 한다? 2의 몇 제곱? 5제곱. 여기 원소가 5개였으니까 5제곱. 거기서 특정 원소 몇 개를? 3개를 반드시 포함해라. 2의 제곱으로 정답은 4.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맞힐 수 있겠지. 이 문제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고생했어.